아무튼 한국 가서 격리하고 네. 다시 일본 와서 또 격리했었나요? 했었죠. 코로나라는 게 풀릴 때까지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못했겠네요. 대학교 생활할 때. 그죠. 근데 격리가 점점 완화가 되다 보니까 처음 한국에서 2주 격리를 했을 때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었고, 그 당시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냥 포킹 와이파이만 들고 다녔었어요. 한국에서도. 어차피 금방 갈 거니까. 그래서 제 전화로 핸드폰으로 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죠. 아들 바꿔달라. 집에 있나. 그래서 엄마 출근하다가 다시 와서 저 바꿔주고 그렇게 2주를 보냈는데, 일본에 오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어플 깔아서 사진 찍어서 한국은 빡세게 했는데 일본은 좀 가라로 한 것 같다. 네. 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딱히 힘든 것도 없었어요. 그때 3일이었나 했을 거예요. 대학교 입학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대학원을 갈 때라던가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정 받을 때까지 뭔가 또 인상 깊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제가 회식을 한다거나 할 때 항상 같이 노는 일본인 무리들이 있어요. 저 포함해서 5명인데 4명이 다 일본인이거든요. 네. 그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사실 나 28살이야 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안 물어봤는데 먼저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잘 지냈어요. 동갑인 줄 알았겠다 거의. 네. 근데 말을 안 하면은 제가 28살, 29살, 거의 30대인 거를 주변에서 약간 못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딱히 속일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나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괜히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 친구들한테 뭐 하고 있나. 그래서 난데없이 그냥 길 가다가 얘들아 사실 나 93년생이야. 애들이 진짜? 하다가 한 5초 정적 흐르더니 그래 그럼 어떻게 해줄까? 지금처럼 해줄까? 아니면 형대접 해줄까? 아 그냥 지금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냅다 그냥 오마이 박아버리더라고요. 한 8살 차이 나는데 지금도 그냥 오마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사한 것도 있고, 아 괜히 지레 겁먹었구나, 괜히 기죽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8살 어린 동생한테 오마에라는 말을 들으면 모르겠어요. 과연 기분이 어떨지는 네. 상상이 안 됩니다. 한두 살은 상관없는데 네. 8살은 조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오마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건방지다는 이미지보다는 아 친근함의 표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동기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일본어 처음 공부했을 때 그 과거. 25에 처음으로 히라가나부터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일본어를 정말로 접해본 적이 없었나요? 애니 정도만 봤고,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승엽 선수가 지바로 때 네. 있었을 때 네. 가끔씩 TV로 봤던 그 정도였고, 그냥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살아보고 싶다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죠. 어려웠어요. 일본어 자체가. 25살 딱 그 나이 때쯤에 일본어를 처음 배운다는 게. 그 당시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일본어 공부 자체도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너무 재밌다,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알아간다 라는 기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그냥 하루 만에 다 외워버리고 학원에서 이만한 거 앞면에는 히라가나 뒷면에는 가타카나 써있는 거를 지하철에서 계속 보면서 하루 만에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진짜 외워줘요 하루 만에? 초인 아니에요? 초인?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간절했었고 너무 원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다 외워지더라고요. 제 학생분들 중에 하루 만에 외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저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저 한 달 걸렸을걸요. 저 옛날에 처음 히라가나 가타카나 배울 때 완전 마스터한 데까지 한 달 걸렸어요. 아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공익하면서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했는데 앉아서 할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외우고, 출근 시간에 외우고 퇴근 시간에 외우고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대신 문장으로 써 있으면은 읽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쵸. 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이것도 좀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가타카나 히라가나 말고 네. 다른 거는 안 어려웠어요? 한자는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어떻게든 되긴 했는데, 유튜브에서 문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했죠. 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많이 공감을 했던 게, 감사하네. 저는 한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뒀던 게 문법이었거든요. N3 문법 따로 있고 N2 문법 따로 있고 N1 문법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문법을 공부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일본어 겉핥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레시 소우다랑 우레시 소우다는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다르죠.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가 가장 중요시 했다 보니까 히라가나 이외의 부분은 저에게는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 같습니다. 공부하는데. 글자는 변했지만 문법이나 한자 이런 건 어려웠다. 네, 그죠. 이제 독해 같은 거 했을 때 조금 짜잘한 부분까지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문법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조금 있다 보니까 문법과 한자를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일본어 자체가 많이 편해졌어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일본어 회화에도 조금 나눠진다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인 회화랑 비즈니스적인 일본어. 그래서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딱히 곤란한 부분도 없고,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나서 번역을 한 다음에 입 밖으로 내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본어가 들어오면 일본어로 나가는 그런 레벨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네요.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사실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환경적인 부분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동기가 160명 정도 있는데, 대학 동기요? 네, 근데 외국인 유학생이 5명이에요.
4명이에요. 아. 근데 그중 3명이 중국인이고 2명이 저 포함해서 한국인인데 네. 그 한국인은 여학생이기도 하고 좀 어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기 조금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유학생이 없다 보니까 또 온라인 수업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때 트위터랑 인스타그램 만들어서 열심히 접점을 만들었죠. 일본인 학생들과. 이제 동기들을 찾아 나서가지고 과제 같이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제 레벨업을 하게 된 케이스 같습니다. 대학교 장학금 얘기도 했었고 학비가 대충 얼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대학원은 더 비싸요? 아니요, 대학원은 학부의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더더욱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이 덜 하겠네요. 덜 했죠. 그리고 저는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대학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교 활동이 있어요. TA라고 하는데 티칭 어시스턴트 그런 느낌인데 TA 활동을 하면은 월급이 또 나오거든요. 아, 돈을 줘요?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돈 할 수 있는 정도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은 돈 날 구석이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교수 시다바리 지냈나요? 한국에 비하면은 정말 천사입니다. 아, 역시 소문이 맞았구나. 네, 정말 개인적인 일로 무엇을 부탁하는 일은 일절 없고요. 그냥 주어진 맡은 바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써있으면은 그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예 시키질 않아요. 그럼 대학원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본 대학원 고민 중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라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일본에 관심이 있고 뭔가 일본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 나에게 정말 메리트가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주저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국 대학교에 비해서는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용돈은 나오는데 왜 더 힘들어요? 생활비 같은 것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알바하면 알바할 시간이 없나? 알바할 시간은 만들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대학원생들이 알바하기에는 해야 할 게 많다 보니까 본인 연구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학회 참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학생 같은 경우는 주 28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다 보니까 아, 그건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학생 비자다 보니까 그래서 잔뜩 벌기는 힘들죠. 석사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학사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건지 석사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건지 저울질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어떤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석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작용한 건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석사가 더 나은 거예요? 나이 부분은 이미 학사 때부터 좀 포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30대 신입사원으로 가뜩이나 저는 무경력이잖아요. 완전 무경력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거면은 내 가치를 조금 더 올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연구실의 선배들을 보면은 학부 졸업이냐 석사 졸업이냐에 따라서 회사 네임밸류가 너무나도 차이가 났었고 또 들어가는 부서에 대해서도 저는 연구개발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석사 쪽이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석사로 갔는데 확실히 석사 나온 게 취업을 하는데 내정 받기까지 도움이 되었나요? 그쵸.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는 학부 때보다 지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답변하기도 편하고 했었죠. 다행히도 제가 좀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부서로 들어가게 돼서 석사 결정에 대한 후회는 일절 없습니다. 대학원 자체가 2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언제 때부터 취업 활동을 했었나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본격적인 취업 활동의 시작은 4월부터였죠. 1학년 4월. 대학원 1학년 4월? 네, 1학년 4월부터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를 한다는 소리예요? 일본 대학은 여름 인턴십, 겨울 인턴십이 또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내거나 그런 활동은 아니지만 마이나비에 가입을 해서 여름 인턴십을 참가를 해서 거기서 조금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하면은 조기 선고라고 해서 졸업하고 우리 회사 와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고 이제 인턴이 아닌 본선고 정말로 정규직 활동은 한 10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1학년이네요. 네. 근데 한국이랑 너무 다른 게 있다면은 지금 제가 2학년 7월이잖아요. 7월 말이죠. 지금 취업 안 되는 거면은 늦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 4월에 이미 회사가 결정이 나고 빠른 사람들은 1학년 11월쯤에 결정 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언제 결정이 났어요? 저는 3월에 결정 났습니다. 올해 3월이겠네. 네. 보통인가요? 속도로 평균은 따지면? 좀 더 취업에 대해 질문을 해볼게요. 당연히 지금 내정을 받은 상태지만 면접을 정말 많이 봤을 거잖아요. 아, 그죠. 회사 한두 개 면접 본 게 아닐 거니까 당연히. 그죠. 거기서 나이 얘기 이런 거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이가 많냐? 아, 나왔어요. 면접 볼 때마다 나왔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 시기와 한국대학교 입학 시기 사이 2년 공백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아, 삼수했다는 네, 물론 삼수했다고 하면은 조금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스토리텔링을 했죠. 어떻게 했나요? 저는 사실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만난 사람들이나 대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 보니 너무 부러워서 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한국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쵸. 저도 갔다 면접관 분들이 군대 얘기를 엄청 좋아하세요. 일본 면접관이 네.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죠. 스펙이 되니까 네. 나름.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한국 대학 있었던 얘기도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트집은 안 잡으셨어요, 대부분. 다행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나이 상관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가끔씩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일본은 나이보다는 신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는 글을 좀 많이 봤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랑 똑같이 이력서 첨삭을 받고 같은 회사 같은 부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형님이 인사 담당 쪽이어서 이력서를 보시는 분이세요. 일본인이신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죠. 나이 많이 중요하냐 물어봤는데 나이 당연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100명 뽑는 회사에 한 1000명, 2000명이 지원을 하면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게 학력이랑 나이 말고 뭐가 있겠냐. 그 말을 듣고 납득을 했죠.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우리는 국적, 나이, 성별 관계없이 유능한 사람을 뽑겠습니다 하는 곳만 지원을 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몇 개 썼는데 서류 통과한 게 한 5개 정도밖에 없긴 합니다. 거기서 합격된 건 몇 개예요? 최종 합격. 최종 합격은 한 군데인데 왜 한 군데냐면은 여기가 한 군데 최종 합격하고 나서 한 3-4군데에서 2차 면접 봐라 했던 거를 그냥 다 캔슬했어요. 그 최종 면접이 지금 말한 내정받은 회사네. 네. 바꿀 생각은 없나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의욕이 다 떨어져서. 이걸로 끝. 근데 충분히 만족합니다, 지금 회사도. 회사 어디냐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일본의 어느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일단 뭐 저 더 이상 안 물어보겠지만 대충 몇 개 떠오르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글로벌한가요? 3글자입니다. 오케이. 좋은 회사 같습니다.